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4포인트, 0.01% 상승한 2144.2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3% 내린 666.1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합의 무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6일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1단계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합의문 서명이 12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시기뿐만 아니라 장소를 놓고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전문가들은 장소나 시기는 표면적인 신경전일 뿐 이 정말 중요한 거는 양국의 여전한 견해 차이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12월의 타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따뜻한 거 하나 준비를 했는데 붕어빵이 뜨거. 요거 드시고 오늘 저희 히든 정보 주실 거죠? 주실 거죠? 네. 네, 주실 거죠. 자, 그럼 요거 하나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뜨거.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마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외국인들 나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은요. 삼성전자 파란불을 켰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또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동안 많이 매수를 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 오랜만에 또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이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일수록 항상 얘기하죠. 이 고개를 좀 숙여야 된다. 심사숙고의 마음으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찰할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한다면은 시장이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종목들이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은 위에다가 올라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를 할수록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고민했을 때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 뭐 국내 지수가 올라가는 건 대부분 아시겠지만 해외 차트를 따라간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의 차트는 일단 다우존스의 차트입니다. 다우존스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일봉상 지금까지 뚫지 못했던 이 매물대 라인을 이번에 보시면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 우상향, 바로 이 다우존스 자체가 우상향 급등세가 나올 수 있으면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돌파를 하지 못하던 위에 고점 라인대를 이번에 완벽하게 돌파를 만들어주면서 충분히 우상향세를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 지수도 완전히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우상향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국내 지수도 지금 상황에서 뭐 얕은 등락에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상향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라 했어요? 심사숙고, 더 고민하고 더 고찰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스가 심사숙고하고 마르스가 고찰을 해서 오늘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우리가 심사숙고한 종목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이라는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닥터관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벌써 이 수급을 살펴보면은요. 개인이 꾸준하게 사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살펴보면은요. 파란불이 더 많이 보여요.
맞아요. 이 HLB가 오늘 9%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끌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종목들이 일제히 파는 불을 켜내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을 생각을 하시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제약주를 많이 생각을 그쵸, 하십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요즘 증시 보신다라고 하면 제약주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굉장한 상승세 보여줬고 뭐 소위 날았다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어요. 당장 이제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당장 최근 들어가지고 이 치매 관련주들이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시는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급등이 나오는 제약주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좀 중소형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움직이지 않지만 제약주 종목들이 어느 정도 특징 세터를 이루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신제약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장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IQ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그 이제 셀트리온과 같이 치매 패치와 관련된 부분들 재료 부각받으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이 오히려 좀 이 치매 패치 관련된 내용으로부터는 IQ보다는 먼저 시장 속에 좀 집중이 됐었고 급등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뭐 2018년도 당시 때 뭐 거의 5천 원이었었던 주가가 이 구간에서 한 14,700원 구간까지 거의 뭐 한 3배 정도 올라갔었는데, 이때 당시 급등을 했었을 때가 바로 치매 패치 치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신신제약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좀 중소형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거의 뭐 이틀, 3일 아니면은 늦어도 일주일, 2주일 정도 만에 50%, 100% 날려버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 하나 잘 잡으면, 특히나 지금 좀 수급적인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여러분들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50%, 100%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알파홀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은요, 빨간불을 강하게 켰다가 또 파란불로 이내 전환을 했다가 그래도 또 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2.69% 상승하면서 8,41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랬군요. 잘 올라갔네요. 어제 11.5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쭉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8,700원까지 올라서는데요. 이 종목이요. 사실 반도체 종목인데 또 제약주와 엮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핵심을 찝어주셨는데 이제 알파홀딩스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알파홀딩스가 투자를 한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투자했냐 한다면은 미국의 기업인 옹코색입니다. 이 옹코색에 대한 수혜를 받아서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는데, 옹코색이 뭘 만드는데요? 라고 하는데 최근에 얘기했죠.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킴리아라는 카티 면역 항암제를 쓴 사람이 실제 혈액암에 대한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들썩거리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카티 면역 항암제를 이 온코색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온코색이라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알파홀딩스가 수혜를 받고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노바티스가 만든 약이 그 카티 면역 항암제가 완치를 시킨 거지, 모든 카티 면역 항암제가 완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티 면역 항암제를 그냥 만든다, 그냥 카티 면역 항암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항암제를 만든다는 이유로 주가가 15%, 20%가량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노바티스와 진짜로 엮이는 종목이라 한다면은 과연 20%가 아니라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홀딩스의 상승세보다 더 큰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오늘 종목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제약주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닥터가 전문가님도 제약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셀리버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78,300원까지 쭉 올라섰다가 이내 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면서 4.06% 상승에 멈췄네요. 66,6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11월 1일에 상한가 한번 받고요. 11월 5일에 또 상한가를 딱 받고 어제는 또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그래도 또
올라서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꼬리가 조금 길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잘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잘 갈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최근 들어가지고 셀리버리의 네. 급등세에 조금 네. 이제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셀리버리가 지금 이제 방금 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5거래일 동안의 상한가가 두 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까지 급등을 해서 5거래일 만에 지금 100%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상한가 구간 나와주면서 딱 5거래일 정도만에 100% 급등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셀리버리가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좀 이 나무만 보고 좀 지역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케다 제약사와의 지금 뇌신경 질환과 관련된 지금 치료제 개발 이 관련된 재료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7월 달이라던가 8월 달 당시 때 이제 뭐 아베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이제 수출 규제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일본에 대한 또 나쁜 기억들 불러일으키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다케다 제약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10대 제약사 쪽으로 지금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뇌신경 질환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어느 정도 지금 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치매 제약사가 왜 올라갈까? 치매 관련주들이 왜 올라갈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바이오젠이라는 미국의 제약사가 지금 임상 3상을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이제 작년인가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치매 임상을 성공을 하겠다,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임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바로 이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산하에 있는 삼성바이오 에픽스를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젠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하면은 누가 위탁 생산을 맡을 것이냐? 바로 세계 최대의 위탁 의약품 이 생산량을 기록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맡을 거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죠. 당장 국내 같은 경우도 메디프론이라던가 메디포스트 쪽에서 지금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지금 핵심적인 원천 기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치매 치료제 이 위탁 생산을 맡길 거다라고 보시면서 이 치매 치료제 시장이 몇 조 원을 넘어서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지금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급등을 하면서 당장 방금 말씀드린 셀리버리라는 종목도 100% 급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셀리버리가 지금 일단 급등하기 당시 때 역시나 이 종목 역시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안 되는 중소형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속에서는 굉장히 불안 상황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런 제약바이오 특징 섹터들 속에서는 굉장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종목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런 수익들 기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닥터왕도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약주한 종목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셀리버리 후속주가 될 것 같은데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이 종목명 확인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바이넥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1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자, 바이넥스 오늘 흐름 보면은요. 정강후약의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켰는데요. 12시 전에 파란불로 전환을 하면서 1.18% 하락하면서 9,23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 쭉 쏘아 올렸다가 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9,940원까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 특징주 할 때 알파홀딩스 할 때 칼티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종목도 면역 항암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상한가 눌림목에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눌려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 상황 자체에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항상 얘기합니다. 마르스 전문가 드린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이제 막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에서 거의 전 거래량 대비해서 거의 준하는 거래량이 터져줄 때 아마 우상향이나 상승세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생각을 하고요. 시장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시면서 천천히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뭐예요? 노바티스가 암 완치돼요? 네, 이제 노바티스 아까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도 뭐 한미약품이나 뭐 녹십자라든가 제약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해외 제약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은 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얀센이라든가 존슨앤존슨, 사노피, 뭐 이러한 이 대형 제약사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바티스란 제약자가 킴니아라는 카티 면역항암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얘기했어요. 카티 면역항암제가 뭐냐 물어본다면은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T세포를 뽑아서 그 T세포에다가 이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을 붙인 다음에 증식을 시켜서 다시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몸 안에서 이 면역 활동을 하면서 항암 효과가 나는 게 카티 면역항암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번에 노바티스의 킴니아라고 해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킴니아가 실제로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고 실제로 판매를 했는데 그 킴니아를 통해서 혈액암이 완치가 된 환자가 이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암이라는 게 뭐 치료가 쉽지만 재발을 하고 그리고 말기가 됐을 때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 킴니아가 완치를 시키면서 이슈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 유럽,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1회 투약 비용이 얼마냐? 대략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투약할 때마다 3억 6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럼 사실 얘기하는 게 그 약을 과연 누가 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험 적용이 돼서 3억 6천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면은 약을 투여할 수 있게끔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지금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실제로 그 비용 대비에는 작은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400만 원 주고 투약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이 백혈병 환자가 투약을 했을 때 80% 이상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예요? 국내에서 노바티스가 킴니아를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하게 해달라. 국내에서도 지금 암 치료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달라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바티스와 실제 노바티스 만든 이 킴니아에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종목 공개하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 해외 제약사에 투자를 했군요. 이게 지금 의미가 좀 달라졌는데 네. 노바티스에 투자한 게 아니라 노바티스가 투자한 거예요. 아, 네, 노바티스가 투자한 국내 제약사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이슈가 있어 보이죠? 네네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글로벌 제약사인 이 노바티스가 킴리아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 킴리아를 만든 노바티스가 투자한 제약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노바티스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하는 오비메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비메드와 노바티스가 공동 투자를 해서 만든 국내 제약사가 있습니다. 그 국내 제약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중항체 항암제라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이중항체 항암제가 뭐냐? 우리 항상 얘기했어요. 항암제는 화학항암제가 있고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예요? 암만 잡아서 암만 죽이는 표적항암제,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암을 죽이는 면역항암제, 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를 합친 거를 우리는 대충 이중항체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4세대 항암제인데요. 근데 이중항체 항암제 만드는 기업이 또 실제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니 그럼 얘기하는 게 뭐 ABL 바이오도 충분히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이 제약사의 필요가 있겠냐 물어보겠지만 ABL 바이오의 대표님도 이 제약사의 출신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중항체 항암제의 본고장, 이중항체 항암제의 중심은 제가 오늘 가져온 제약사 이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년 JP 모건 컨퍼런스라는 글로벌 제약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참가하다가 2019년에 상장한 다음에 처음으로 참가를 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노바티스가 투자했었던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이중항체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란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세가 지금 아까 비슷한 항암제만 만들어도 상승세가 20% 30% 나와주는데 직접 투자한 기업이라면은 더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조금 추리가 쉬울 것 같기도 해요. 노바티스가 투자한 국내 제약사 이렇게 찾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이중항체와 네.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참여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중항체를 만들면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 참여를 했었던 기업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앱클론이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 나와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에클론이 이중항체와 관련된 기술력까지 지금 부각을 받고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좀 어느 정도 이상급등세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이 에클론 같은 자리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그냥 쭉쭉쭉쭉 뭐 거의 뭐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반년 넘게 내려가다가 첫 번째 바닥 찍고 두 번째 바닥 찍고 그냥 바로 100% 올려버리는 그런 사용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뭐 비보존 이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된 내용으로 급등을 했었던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도 쭉쭉쭉쭉쭉 내려가다 그냥 바로 이제 바닥 두 번 찍고 나가지고 거의 뭐 5,000원짜리 주가가 100% 날려버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 함께하고 있는 앱클론이라는 종목 한번 이중항체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이중항체와 관련된 내용들 전에 바로 이제 이 글로벌 제약사로 말씀을 해주신 노바티스라는 기업이 투자를 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이오 투자 펀드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만들었다는 투자를 받아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창사 당시부터 노바티스 글로벌 제약사의 노바티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슈를 됐었던 기업이 바로 파맵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역시나 급등을 하는 패턴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거의 최근 들어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모든 제약바이오가 거의 반년 동안을 폭락하다가 첫 번째 바닥 찍고 나서 거의 두 번째 바닥 구간 찍고 나서 바로 어느 정도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맵신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혈액암과 관련된 이중항체 기술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중항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마르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라던가 아니면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 어느 정도 장점을 모아가지고 만든 항암제가 바로 이제 이중항체 항암제다.
상태다라고 보이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중항체와 관련된 기술력이 굉장히 이 FDA 쪽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제약사들이라던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두 가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 예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10월 30일인가요? 그때 추천 종목으로 주셨는데 네네. 그때 또 행복한 수익률 주셨잖아요. 네, 근데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뭘 이제 또 지나간 또 새로운 종목 드려야 되니까 네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넘어가는 종목 주실 거죠? 네, 수익률? 충분히 뭐 그만한 준하는 준하는? 준하는 종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호,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올해 좀 중반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최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을 할 거다. 강하게. 그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 네. 대부분 정말 우하향세가 나오다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막 바닥에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그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도 이미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주가가 지속적인 우하향세가 나오다가 완전히 저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반등세가 나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중항체 함제 만드는 기업인데 같이 저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반등세를 만들어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점 본다 텔콘 RF제약입니다. 텔콘 RF제약을 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우하향세가 나오다가 저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부터 반등세가 나와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다 저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상향세가 나와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요. 올라가 있거나 아직 안 올라갔거나 급등이 나왔거나 아니면 급등이 안 나왔거나인데 이번 제가 드릴 종목은 아직 뭐 10%가 넘는 급등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 나와봤자 뭐 5% 6%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단번에 20, 30% 이상 양봉을 뽑아낼 수도 있을 만한 충분히 지금의 가장 큰 이슈인 노바티스의 이슈와 거기에 더불어서 이중항체 항암제 그리고 연초에 있는 JP모건 컨퍼런스 그 이슈를 모두 합쳐본다면은 지금의 우상향세, 지금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를 이어가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종목이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달통한 종목은 차트 좀 확인해 주세요. 아까 에클론이랑 파메신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최저점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 차트 좀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네. 종목들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반년 동안 좀 하락을 심하게 맞아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8월 초에 좀 바닥을 잡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뭐 종목들 거의 다 이제 바닥 구간에서 지금 찍고 있고 최근 그러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말씀해주신 자리에서 좀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목만 더 오늘 이제 VR 걸렸었던 종목 중에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하고는 좀 상관은 없지만 거의 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차트 한번 셀리드라는 차트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었던 모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동일한 차트 패턴들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코스닥 증시가 무너졌죠. 반년 동안 제약바이오가 폭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 쭉 빠졌겠죠. 그러다가 8월 초 당시에 최저점 구간대 찍고 나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 구간 두 번 찍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셀리드라는 종목도 벌써 뭐 지금 보름 정도 만에 50%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지금 재료들 그러면서 이제 힌트들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에클론 그러면서 이제 파메신 둘 중에 이제 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랑 똑같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힌트가 네. 아마 두 번째였나요? 네. 노바티스가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를 제약사가 했다. 직접 투자한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파맵신이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맵신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에클론이 먼저 와 있네요. 에클론 같아요. 에클론 또 와 있습니다. 에이벨 바이오도 와 있고요. 파메신 기대해 봅니다. 파메신이요 하면서 오늘도 예쁘다고 항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하트도 뿅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파메신 또 보이네요. 파메신 그다음에 하트 뿅뿅뿅 에클론이요. 제약주 전문가님이시네요. 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네요. 에스텍파마, 셀리버리까지 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 눈에는 파메신이 더 많이 보이는데 이 종목 매워요? 세 글자는 맞습니다. 세 예, 세 글자? 글자는 맞은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면은 세 글자 종목 중에 네. 하나이지 않을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닥터광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 종목이 등장을 했고요. 과거 기술 특례 상장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술이 너무 좋아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안 좋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좀 특례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부분을 바로 기술 특례 상장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노테라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이제 체내 장기에 부착을 해가지고 좀 수술에 쓰일 수 있는 부착형 지혈제를 지금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노테라피라는 종목도 바로 기술 특례 상장을 하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 구간에 나와주고 10,000원부터 거의 뭐 16,000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가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60% 정도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가 조금 어떻게 영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조금 불안한 이러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향후 좀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좀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상장 기업들을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좀 이제 상장을 시켜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이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힌트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올해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유난히 또 악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인보사 사태도 있었고 또 헬릭스미스 임상 3상 또 연기 맞습니다. 이슈도 있었고 삼바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의 신약 개발 성공은 단 3곳뿐인데 그 3곳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네. 드릴 부분이 바로 이제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기술 특례 과정 속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러면서 신약을 전 세계적인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 신약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
기술을 평가를 하는데 바로 이 신라젠이 기술특례 상장 속에서 AA 등급이라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임상 실패했죠. 팩400 지금 임상 실패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거의 뭐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가 한 방에 그냥 한 이틀, 3일 정도만에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이제 기술특례 이 상장 대상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자기 회사에 대한 뭐 기술력이 확신이 있었는 나머지 자진해가지고 이 기술 그 이제 평가를 신청을 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코오롱 티슈진이다라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인보사를 이런 식으로 기술 특례 상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품목 허가가 좀 취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 K바이오 쪽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제약바이오를 어느 정도 임상에 조금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좀 지원금을 확보를 해서 코스닥 상장까지 시켜줘서 기업 공개에 대한 그런 금액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기술특례 상장으로 지금 이제 상장을 한 기업들이 임상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지금 기술특례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신약 임상에 성공을 한 기업이 딱 3곳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오늘 말씀드릴 기업이 그 3기업 중에 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확률은 3분의 1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확률대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왜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은 네. 사실상 이 신약 개발을 성공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들을 본다고 하는데 일단 기술특례 상장을 했어야 되고 신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기술특례 상장한 종목 중에 얍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 이 얍타바이오 같은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얍타바이오고요.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제 막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이 나오는데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 양봉세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정도 급등이 더 나온다 한다면은 해볼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 중 하나가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쌍바닥을 찍어주고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TNR 바이오팹 아니면은 얍타바이오가 이제 저점에서부터 반등이나 상승세가 좀 기대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3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이 3번째 힌트까지 들어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미국 FDA 쪽에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이 희귀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뭐 지정만 되면은 100% 200% 날아가는 그런 이제 시세 탄력을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이 녹십자셀과 어느 정도 이 합작 이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었던 바로 필룩스라는 기업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 뇌종양 면역 항암제를 이 녹십자셀과 바로 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필룩스의 주가가 4,000원 구간대부터 10,000원 구간까지 한 달 정도 사이에 160% 이상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희귀의약품 지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희귀의약품의 지정이 될 경우에 바로 신속 임상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희귀의약품 미국 FDA가 지정하는 희귀의약품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바로 이 임상 3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패스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도 나와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북미 지역, 이 전 세계적인 가장 많은 이 바이오 시장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북미 지역에서의 7년간의 독점, 이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미국 FDA에서 직접적인 지원금을 거의 뭐 한 50만 달러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등 이런 등등등을 본다고 했을 때 신속 임상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약을 개발한 기업이면서 그 신약이 바로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된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메시지가 멋지다고 보내주셨네요. 크리스탈도 보이고요. 너무 멋지세요. 종목명은 apta바이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apta바이오입니다 하면서 옆모습도 예쁘다고 늘 귀엽고 예쁘십니다라고 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닥터건 전문가의 샐러드까지 와 있습니다. 조금은 아직까지는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그 아래로 오늘 진짜 문자 폭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파메신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파미셀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일 끝나고 들어가는 중인데 마르스님 파메신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해피 급등 바이러스 마르스 전문가님 파메신이죠? 라면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파메신이 확실합니다. 지난주부터 째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라면서 눈웃음도 탁탁 보내주셨네요. 파메신 코디엠도 보이지만 지금 파메신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파메신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종목 몇 개, 아주 매섭게 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추세가 이 기세가 굉장히 매운 기세로 네, 상승세가 나오려고 가져온 종목 아니었는데 네, 충분히 지금 흐름상 괜찮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파맵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 실제 이 파맵신을 같이 이 실제로 만들었던 기업을 만들었던 대표님 두 분께서 갈라서면서 한 분이 ABL 바이오를 만드셨고요. 한 분은 파이프시대 그대로 계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2018년도입니다. JP모 컨퍼런스가 이슈가 있을 때 우상향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완전히 저점을 찍어주고 이제 막 바닥에서 올려주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상단에 있었던 이 박스권 라인대를 이번에 바로 어제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 우상향 단기 급등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완벽하게 도지형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양봉 캔들 좀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중항체 항암제 이슈 있으니까 이번에 JP모 컨퍼런스 과거에 2019년도 초에 들어갔었으니까 2020년도에 또 가겠죠. 그다음에 실제 항암제 이슈 받겠죠. 노바티스 실제로 파맵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투자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처음 만들 때 투자를 했었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바티스 이슈까지 받아서 주가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는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셔라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 라인대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저점에 있는 매물대 라인입니다. 42,500원. 자, 얘기했죠. 이 박스권 부분을 목표 이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목표가 라인대로 본다 한다면 상단입니다. 일단 5만 원 돌파하는 거 보시면서 5만 원 돌파 나오면은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가 42,500원, 목표가 5만 원 잡고 매수는 이 음봉에 매수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파맵신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예로 음봉 매수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2,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뜨거. 이거 안 드실 거예요? 뜨거워. 어떤 거? 내일이요. 아, 영하로 네네. 떨어진대요. 엄청 추운데 날씨는 추워지지만 또 네. 우리가 이 붕어빵처럼 마음은 따뜻하고 또 계좌도 따뜻해야 되잖아요. 네. 저 이거 먹고 있을 테니까요. 이게 종목 네.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이제 보니까 네. 앵커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왼쪽에 붕어빵이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냄새가 나요.
제가 이제 히든스탁에 한 반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제약주가 한 딱 두 종목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 종목이 이제 슈펙스 BMP라는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한 종목이 항암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 부각받았었던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두 종목 전부 다 실제로 상한가 전부 다 도달을 했죠. 슈펙스 BMP 같은 경우 말씀드릴 거의 한 이틀 정도 만에 상한가로 급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최근 들어가지고 닥터강이 히든스탁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먼 종목 닥터강이 날려드렸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닥터강 전문가한테 한번 걸렸다 하면은 바로 그냥 50%, 100% 날려버리는 급등의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이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FDA 임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셀리버리라는 종목도 FDA 임상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서 텔콘 RF 제약과 관련된 부분들도 비마약서 진통제 FDA 임상과 관련된 부분 나와주면서 한 150% 정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미국 FDA가 지정을 한 희귀의약품에 지금 지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 임상 절차를 받으면서 글로벌 임상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기술 특례 상장까지 진행이 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닥터강 전문가가 제약바이오 후속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도 잘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뭐 툭 건드리기만 50%, 100% 날아가 버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약바이오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종목 잡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닥터강 전문가의 제약바이오를 한번 잡아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강이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오늘 제약바이오 후속주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N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는 저점에서 네. 출발한 주 많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제약바이오는 중장기로 보시기보다도 단기 파동을 노리시는 게 수익을 내시기에 가장 좋다. 급등하면 다른 종목 갈아타시고요. 급등하면 다른 갈아타시고 계속 갈아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관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 구간에서 뭐 네.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뭐 오.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 거의 뭐 이상급등 현상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뭐 폭등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과거 뭐 영광을 찬란하게 했었던 종목들이 모조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필룩스도 단기적으로 지금 150% 올라갔죠. 네이처셀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다. 빨리 주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이상 폭등 현상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잡으면 행복한 폭등이죠. 예, 맞습니다. 수익이라는 게 지금 뭐 좀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닥터강이 생각을 할 때는 수익은 정말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러한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약바이오에서 상한가를 한 번도 이번 달에 못 먹어보셨다. 지금 주식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닥터강이 한 종목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한번
한번 이제 이 파티에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